저는 올해로 50대가 된 여자입니다. 늘 힘들기만 했던 제 인생에 몇 년 전 작은 기적이 찾아왔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부모 얼굴조차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늘 가족이 있는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아이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작은 꿈이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면서 어느 작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기숙사에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잔업을 하고 주말에는 특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 혼자 자취방을 얻어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보육원 단체 생활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직장 다니며 돈을 모으고 있다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남편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공장에 왔다 갔다 하며 얼굴을 익히다가 전체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남편이 좋았고 지금까지 제 삶에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1년도 채우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내 가족이 생긴다는 것에 너무도 마음이 벅차서 결혼식을 하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앞으로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별로 없는 분이셨고 저한테 항상 무뚝뚝하게 대하셨지만 부모가 없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 몇 년간은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일남일녀 두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애들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 하랴 매일매일 정신없이 보냈기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시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시댁 반찬과 연말이면 김장김치도 저 혼자 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집안일을 혼자 어떻게 다 했나 싶어서 이젠 다시 할 엄두도 나질 않아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사람이 변했다기보다는 숨기고 살았던 본인의 성품이 나왔다고 하는 게 더 맞는 소리일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한테 월급을 제대로 가져다 주질 않았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의 월급 통장 관리를 하겠다고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신 월급 통장을 갖고 계신다고? 그걸 통째로 드리면 어떡해? 우리 생활비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걸로 뭐라고 잔소리는 안 하잖아. 이렇게 다 가져다 드리면 당장 애들은 어떻게 해? 제가 따져 물었더니 남편은 버럭 크게 화를 내면서 너는 내가 준 돈 다 어디에 썼어? 월급 몇 년을 다 너한테 맡겼는데 모아둔 돈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 물 쓰듯이 내 돈을 쓰니까 우리 엄마가 월급 관리한다고 하지. 전부 너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 이런 말을 갑자기 듣게 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무슨 낭비를 했다고 그래? 당신 허락 없이 맘대로 쓸 돈도 없고 나는 애 낳고 몇 년 동안 옷 한 벌 안 사 입었어. 이렇게 말하면 나도 억울하지.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고 앞으로 모든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비를 보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돈 이야기 하지 말고 정 억울하면 시어머니에게 직접 항의를 하라는데 가장으로서 너무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이 없다고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키셨고 갑자기 저를 집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셨어요. 저녁 밥상 좀 차려라, 자기 친구들 오니까 고기 좀 구워라 등등. 부당하다 생각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꾹 참고 시키는 대로 다 해왔어요. 제가 희생하더라도 참기만 하면 집안에 시끄러운 분란도 안 생기고 나 혼자만 미움받으면 우리 애들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의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가 가져가는 건 도저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해주고 빠져버리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남편의 월급 통장을 달라고 했어요. 너희들 필요한 돈은 내가 일주일마다 준다니까? 내 아들한테 설명 못 들었니? 내가 보니까 너 씀씀이가 너무 해프더라. 겨우 내 식구 살면서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살아?
이제부터 월급 관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주는 돈으로 알뜰하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니 저는 너무 억울한데 지금까지 어머님이 시댁 반찬 만들라고 할 때마다 돈을 줬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네 식구 생활비가 아니라 사실상 시댁까지 6명 먹는 음식을 전부 저희 돈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냐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끼는 법을 배우랍니다. 이렇게 나오시니 저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에게 매주 돈을 타서 생활비를 써야 했는데 사실 그 돈으로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당신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잘 좀 해주던지 아니면 남편 용돈에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생활비에 보태라고 말을 해봤지만 남편은 코웃음만 치고 말았습니다. 나도 돈 필요해.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날 때 돈 없이 절절매야겠어?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돈 한 푼 없이 얻어먹고 다니면 좋겠냐? 다른 집 마누라들은 남편 자존심 세워주려고 없는 형편에도 용돈을 더 찔러준다는데 너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제가 부모가 없다는 걸 은근히 언급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식구들한테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시작했고 집에서 살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봉투도 붙이고 인형눈도 붙이고 마늘이나 밤을 까기도 했어요. 손은 많이 가고 시간과 힘이 드는 것에 비해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지만 그나마 집에서 애들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업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걸 시댁에서 알게 되니 저한테 주는 돈을 오히려 더 줄이더라고요. 너 요즘 돈 번다면서? 거 봐라. 돈 적다고 징징대지만 말고 너가 방법을 찾으면 될 거 아니냐. 이번 주부터 10만 원씩 덜 줘도 되겠네. 이렇게 돈을 야금야금 줄이더니 몇 달 후부터 아예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머님 지난주부터 이번 주 것까지 돈이 안 들어왔는데 언제 보내주세요? 원래 월요일마다 돈 보내주셨잖아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저 혼자 버는 돈으로 생활비 충당하랍니다. 너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너가 버는 돈으로 충분히 쓰고 살 것 같은데 꼭 내 아들이 번 돈을 가져다 써야 직성이 풀리겠니? 너도 염치가 좀 있어봐라. 다른 집안 며느리들은 직장도 다들 좋은 곳을 다니면서 집에 살림하는 아줌마 쓰고 시댁에도 용돈 팍팍 줄 수 있다는데 너는 어떻게 줄 생각은 안 하고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만 하니? 저는 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이런 소리가 돌아오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시모는 기어이 한마디를 더 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무슨 번듯한 사돈집이 있기를 하니?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할 거나 있기를 하니? 어휴, 진짜 내 팔자도 기구하다 정말. 이런 소리를 듣고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는 건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다닐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제 조건에 가장 딱 맞았던 일은 보험 설계사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난 뒤로 남편은 점점 더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늦게 들어오는 날에도 대부분 술에 취해 있는 날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은 원래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결혼식 날짜를 한 달도 안 남기고 파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 자체도 저는 모르고 있었고 이제 와서 알아봤자 결혼 생활을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이미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들이 있는데 가족 없이 자란 저는 제 아이들까지 그렇게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 하나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낮에는 보험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 말이라면 자다가도 깨서 들을 만큼 착하게 자랐기 때문에 못난 부모 밑에서도 학교 공부를 곧잘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는 정말 서러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큰아들의 생일이 똑같았었는데 우리 두 사람 생일 기념으로 미역국과 잡채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도 구워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고기 양념을 다 재우고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저녁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저희 집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 있던 딸아이 말로는 오후에 할머니가 와서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차더라고요. 세상에 어느 할머니가 손주 생일날에 선물이나 용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 생일 파티 음식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라통이 너무 터져서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거 다 가져가셨다면서요. 오늘 어머님 손자 생일인 거 모르셨어요? 아니, 제 생일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손자 생일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만들었던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갈비를 구워 저녁을 먹고 있던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찢찢 차셨어요. 진짜 못 배워 처먹어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나?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뭐? 생일?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너는 내 생일이라고 언제 밥상이라도 차려준 적이 있어? 내가 네 아들 생일 기억 못한 것만 서운하냐? 기왕 말 나온 김에 나도 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나는 어쩌다가 천혜고아를 며느리로 들여서 어디 가면 쪽팔려서 말도 못 꺼내. 그렇게 사람 창피 주고 너가 우리 집 들어와서 편하게 자식까지 낳고 살았으면 적어도 나한테 반찬 좀 가져갔다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지. 너 같은 며느리는 나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집에서 나가. 애들 내가 키울 테니까 너 혼자 나가라고. 저는 애들 놔두고 혼자 집 나가라는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막말만 듣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새벽 5시 반에 제가 출근하려고 일어나 아이들 아침밥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그제서야 술에 잔뜩 취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씻지도 않고 안방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시어머니한테 들었던 소리가 생각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굴뚝 같았어요. 아무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 하나쯤이야 어떻게든 살 수 있으니 이대로 도망가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애들한테 부모 없이 사는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 계약을 하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부에서 하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을 하면 부모를 찾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등록을 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만큼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주는 상처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저도 처음에는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경찰서를 몇 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연락도 해봤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자 그냥 포기를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남편은 회사에서 사고를 치고 결국 해고를 당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험 영업을 뛰러 다니고 있었는데 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아빠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다 하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어서 뒤에 이어진 고객과의 약속을 미루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가 보니 시어머니까지 저희 집에 와 계셨어요. 일단 서둘러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냈고 남편과 시어머니와 셋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의 표정 역시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주던 월급을 너가 줘야겠다. 너가 요새는 보험 팔아서 돈 잘 번다며? 한 달에 280씩 받고 있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보내. 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돈을 왜 드려요? 지금까지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 내고 생활비 다 쓰면서 살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대학까지 보내려면 지금보다 돈도 더 많이 필요해요. 라고 했더니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자기 집에 맨몸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로 먹고 살았으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를 켜냐고 오히려 저한테 모든 비난을 쏟아냈어요. 너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염치로 말대답을 해? 나 없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를 대했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런 남편에게 이미 몇 년 전부터 내가 버는 돈으로 애 키우며 살아왔고 어머님이 돈 관리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지 않냐고 했더니 두 사람이 방방 뛰더라고요.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쓰기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이 웃음니? 그 돈을 너가 달라고 하면 내가 줘야 해?
당신 진짜 미쳤어?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내 월급은 엄마가 알아서 모아놨으니까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두 사람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가며 당장에라도 저를 잡아먹을 것처럼 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 버티고 살았는데 더는 물러날 수가 없었죠. 제가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혼자 벌어서 애들이랑 먹고 사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는 대로 줬다가는 분명 낭패를 볼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을 안 내놓을 것 같자 이제는 한다는 소리가 자기 엄마한테는 안 주더라도 본인 용돈만 챙겨달라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길길이 날뛰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에서 자주 행패를 부리면서 저만 보면 돈 내놓으라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남편 때문에 한참 예민할 나이에 아이들이 피해보는 것이 싫었어요. 아이들은 제게 저런 인간들은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라면서 저한테 그냥 이혼하고 편하게 혼자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겨우 중학생이었던 딸이 자기는 괜찮으니 아빠랑 이혼하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저런 아빠라도 일단 부모가 둘이 있는 게 아이들에게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지금 제가 겪는 서러움을 겪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하루는 밖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다시 눌렀지만 틀렸다는 경보음만 들리고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여보, 문 좀 열어. 비밀번호 바꾼 거야. 문 좀 열어봐.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밖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내렸고 저 보란 듯이 눈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어머님한테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시 후에 다시 나오셔서 저는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돈을 못 주겠다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 집안에 하나도 도움 안 되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저는 어머님한테 할 말 없으니 남편 보고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고 한참 뒤에야 세상 귀찮다는 표정으로 남편이 나오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꺼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이야기 못 들었어? 당장 꺼지라고.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애들 보고 당장 그치지 않으면 너희들도 집에서 쫓아낸다며 겁을 줬다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낼 곳이 필요해서 혼자 잠만 잘 수 있는 작은 원룸을 구했고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낮 시간 보험 영업이 끝나면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서빙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 학교로 아이들 얼굴을 보러 가는 날이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애들은 자기 아빠랑 살기 싫다며 저와 같이 살고 싶다 했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애들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가족을 찾으려고 등록해 놓았었는데 저와 DNA로 일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경찰서로 달려갔더니 바로 지난주에 어떤 노인이 예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어서 왔었는데 저랑 유전자 정보가 똑같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 가족이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분들은 저를 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2살이 되었을 때 제 친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가 잃어버리셨고 그 이후 서로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던 것이었어요. 저만큼이나 가족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생각을 하니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제 친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었고 제게 친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는 의사였어요. 갑자기 제게 잃어버린 가족이 다시 생겼지만 다들 저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조금 부끄럽긴 했습니다. 친부모님은 제 그간 이야기를 천천히 들으시더니 지금 부모님이 2분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 지내지 말고 집에 들어와 같이 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이제라도 함께 살 수 있는 건 너무 좋았지만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우리 아이들의 사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당장 아이들 데리러 가자고 하셨어요. 친오빠와 아빠와 함께 셋이서 저희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막말부터 퍼부으셨어요. 너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집에서 쫓겨나고 고생 좀 하니까 이제 돈을 내놓을 생각이 드냐?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빠가 우리 손주 데리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했고 마침 집에 있던 남편도 기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우리 식구들을 위아래로 한참을 훑어보더니 이 사람들은 누구야? 금세 나가서 새로운 서방이라도 생겼어? 라고 비꼬더군요. 잃어버린 부모님이랑 가족들을 찾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만 쩍 벌리고 있었죠. 오빠가 우리 애들 옷과 짐을 챙기는 동안 저와 아빠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가족을 다시 찾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두 인간은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빠가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손주들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딸에게 함부로 하시고 부당한 대우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차 어떻게 처리를 할지 우리 쪽 변호사랑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변호사 소리를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주차장까지 저를 따라 나와서 제 소매를 붙들고 늘어졌어요. 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래도 너 오갈 데 없을 때 우리가 받아줘서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아버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말씀 좀 잘 드려라. 저희 오빠가 시어머니 손을 쳐내더니 함부로 우리 식구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구질구질 끌어대는 시모를 뒤로 하고 아이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생긴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저와 함께 살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매일 제게 한 번씩 전화를 걸었고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오기도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라고 했고 얼마 후에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전부 제 편이고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상세하게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쉽게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에 집에도 못 들어간 세월만큼 민사소송으로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그리고 완전히 그 인간들과는 인연을 끊었고 지금은 아이들도 전부 대학 다니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매일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든든한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살면서 이렇게나 힘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부모님과 오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